뭔가 미끌미끌한 걸 찾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달팽이가 껍데기를 달고 있는 민달팽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비록 아주 비슷하게 생겼지만 둘은 완전 다른 종이에요. 민달팽이는 모든 내장이 미끌미끌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조 껍데기가 필요 없어요. 몸을 찌그러뜨려 닿기 어려운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민달팽이는 나무 껍질 아래나 작은 틈새 안 또는 시험 공부를 하는 척하는 도서관 같은 가장 있지 않을 것 같은 공간에서도 종종 발견될 수 있어요. 반면에 달팽이는 껍데기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서 껍데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자라면서 껍데기를 교체하는 소라게 껍데기와 달리 달팽이는 껍데기를 달고 태어나요. 나이가 들면서 석회화되고 커지고 단단해지는 깨지기 쉬운 반투명 껍데기를 달고 있는 아기 달팽이는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귀엽죠? 달팽이의 내부 장기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껍데기 안에 있는데 이것은 달팽이가 으깨지거나 부서지면 이 동물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란 걸 의미하죠. 그럼에도 달팽이는 껍질에서 분비되는 단백질과 칼슘의 도움으로 작은 흠집과 갈라진 틈을 수리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거북이는 달팽이와 아주 가까워요. 왜냐면 일반적인 속설과 달리 거북이들은 변덕스럽게 껍데기를 버리고 갈 수 없어요. 거북이의 등껍질은 몸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파충류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머리와 발을 숨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뼈대는 단단한 껍질과 융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동물의 뼈와 마찬가지로 거북이와 같이 자라죠. 코알라는 오직 유칼립투스 잎만 먹지만 거기엔 600가지가 넘는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코알라는 그중 30종만을 먹죠. 또는 메뉴판에 있는 5%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다로운 코알라를 위한 좋은 식사가 되기 위해선 아주 특별한 유칼립투스 나무여야 해요. 이 귀여운 생물들은 또한 집고양이와 공통점이 있는데 하루에 18시간에서 20시간 잠을 잔다는 거예요. 북극곰은 전혀 하얗지 않아요. 털 밑에 피부는 까매요. 이들은 사냥하는 동안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서 흰색이 필요해요. 검은색은 다른 어느 색보다 햇빛을 제일 잘 흡수하는 반면 흰색 털은 햇빛을 막지 않아요. 광선이 바로 통과하죠. 어떤 의미에서 북극곰은 투명한 털을 가졌어요. 개와 고양이는 세상을 흑백으로 본다는 속설이 있죠. 사실 몇몇 색을 구별하지 못해요. 개가 얼마나 정확하게 보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2가지 색만 구별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파란색과 노란색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한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보다 다른 색의 음영을 더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는 멋진 야간 시야를 갖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보는데 인간보다 약 7배 적은 빛만 있으면 돼요. 기린은 소리를 안 낸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최근에 밤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저주파 소리를 내는 걸로 밝혀졌어요. 낮 동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위험을 경고해요. 잘 발달된 눈썹을 움직이면서 말이죠. 뉴뉴! 밤이 되면 눈썹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진짜 말하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기린에 대해 얘기해서 말인데 이 동물들은 하루에 30분 이상 잠을 자요. 하지만 아마 여러분만큼 많이 자지 않을 거예요. 이들의 수면 패턴은 꽤 전형적이에요. 연구원들이 한 무리의 기린을 관찰한 후 밤에 자고 오후에 짧은 낮잠을 잔다는 걸 알아냈어요. 전체적으로 각각의 기린들은 매일 약 5시간의 수면을 취했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의 무리는 사실 기린들의 탑으로 알려져 있어요. 목이 기니까 말은 되네요. 갈매기는 소금물을 마실 수 있어요. 눈 근처에 염분을 배출하는 분비샘이 있어요. 이 분비샘이 바닷물을 아주 빠르게 정화해요. 그리고 콧구멍으로 짠 잔여물들이 나와요. 네, 여러분도 알겠죠? 짭짤한 콧물이에요. 아델리 펭귄은 진짜 낭만적이에요. 평생 단 하나의 짝이 있죠. 수컷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암컷에게 매끄러운 돌을 줘야 해요. 일종의 약혼 반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인간들처럼 암컷 펭귄도 거절하고 선물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동물 사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우도 로맨틱해요. 수컷 여우는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에요. 평생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하죠. 암컷을 돌보고 털에서 벼룩을 골라내주기도 해요.
수컷 여우는 여우 구멍을 개선하고 아기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돌고래는 한쪽 눈을 감고 다른 한쪽 눈을 뜨고 잘 수 있어요. 뇌의 절반은 꿈을 꾸고 휴식을 취하며 나머지 절반은 위험의 징후들이 주변에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죠. 지루한 수업이나 회의 시간을 잠자기에 가장 완벽한 두뇌예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게다가 돌고래들은 수동으로 호흡을 조절해요. 뇌 전체가 잠들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어요. 해달은 모든 동물들 중 가장 귀여운 잠꾸러기예요.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해달은 늘 물속에서 보내요. 등을 대고 헤엄치면서 그 자세로 잠을 자죠. 아기들은 엄마 배에 엎드려 자요. 그리고 두 어른 해달은 물살에 서로 떨어지지 않게 서로의 손을 잡죠. 타조는 위협을 받을 때 모래에 머리를 박지 않아요. 사실 머리를 전혀 파묻지 않죠. 이 오해는 유명한 영어 관용구인 땅속에 머리 박고 현실을 회피하다에서 유래됐어요. 실제로 타조는 날지 못하는 새이기 때문에 알을 위해 모래에 구멍을 파야 해요. 알을 고르게 데우기 위해 머리를 거기에 넣고 종종 알을 돌리죠. 하지만 타조에겐 여전히 탈출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위협을 직면했을 때 모래사장에 털썩 주저앉아 완벽하게 죽은 척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오해에 따르면 상어는 움직이는 동안에만 숨을 쉴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헤엄을 치면 아가미로 물을 밀어내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비록 많은 종류의 상어가 이런 방식으로 살지만 다른 많은 종류들, 즉 바다에 사는 수염상어와 같은 종은 아가미 위로 산소가 풍부한 물을 퍼올리기 위해 수영할 필요가 없어요. 한편 모든 상어들은 부레가 없어요. 따라서 만약 헤엄치는 걸 멈추면 바닥으로 가라앉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상어의 몸은 압축될 수 없어요. 그래서 상어에겐 빠르게 오르내리는 게 안전하죠. 일본 과학자들은 고양이들이 진짜로 무시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고양이를 위한 오디오 녹음을 틀었어요. 그 녹음에는 고양이 주인들이 고양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고양이의 동공이 확장되고 동물들이 꼬리, 다리, 귀를 움직였어요. 고양이가 사람 소리를 들었지만 거의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건 진화예요. 고양이들은 곡식을 먹는 쥐들에게 끌려 사람들에게 다가왔어요. 사람들 가까이 살았지만 결코 길들여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우린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어요. 새들은 사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공룡이에요. 이들은 두 다리 달린 공룡인 수각류에서 진화했어요. 네, 티라노는 닭, 타조, 그리고 심지어 벌새의 먼 친척이에요. 사실 홍학은 흰색이에요. 이 새는 베타카로틴 때문에 분홍색으로 변해요. 이 색조는 홍학이 먹는 조류와 새우에서 발견돼요. 여러분도 피부색을 바꿀 수 있어요. 당근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약간 주황색으로 변할 거예요. 이것은 야채의 높은 베타카로틴 함량 때문에 일어나요. 전 세계의 선원들이 항해 중에 만난 거대한 오징어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죠.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긴 촉수를 가진 괴물들을 신화 속 존재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2004년 대왕 오징어의 첫 번째 사진이 찍혔어요. 실제로 존재해요. 과학자들은 13m까지 자란 동물을 기록했어요. 모기는 실제로 특정 사람들을 더 잘 물어요. 가장 맛있는 사람은 O형이에요. 또 이 곤충들은 시력이 정말 좋아요. 초록, 검정, 그리고 빨간색에 끌리니까 캠핑 가기 전에 옷 색상을 확인하세요. 실제로 상어를 15분 동안 무아지경에 빠뜨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위험한 동물의 코를 손으로 쓰다듬어야 해요. 이런 종류의 최면은 상어의 코에 있는 수용체들 덕분에 일어나는 긴장성 부동화라고 해요. 쓰다듬을 때 이 수용체들은 많은 신호를 보내며 상어의 뇌는 그 모든 걸 처리하지 못해요. 여기에 적혀있지 않은 건 상어의 코를 문지르기 위해 정확히 어떻게 충분히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죠. 전 그게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코끼리는 쥐 그 자체를 무서워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거대한 동물들은 시력이 나빠요. 또 꽤 느리게 움직이죠. 그래서 새나 작은 생물인 쥐 같은 것들이 코끼리 주변을 쏜살같이 지나가면 깜짝 놀랄 수 있는 거예요. 놀라움의 요소일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에요. 카멜레온은 색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생물은 위장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색은 체온을 조절하고 동료들과 소통하는 걸 도와요.
대부분의 개들이 숨을 헐떡일 때 혀가 입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는 그렇게 땀을 흘리는 줄 알죠. 사실 개의 땀샘은 발바닥에 있어요. 게다가 몸 전체에 다른 땀샘들이 있어요. 개는 비강, 혀, 그리고 폐 안쪽에서 수분을 증발시키기 위해 숨을 헐떡여요. 이게 개를 식혀주는데 도움을 줘요. 말벌은 그냥 놔둘 수도 있지만 말벌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할 거라고 확신하진 마세요. 벌은 인간의 경계를 존중하므로 여러분이 그들을 방해하지 않는 한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말벌은 성질이 아주 나빠서 여러분이 둥지 근처를 걷기만 해도 쏠 수 있어요. 말벌 너무하네요.